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렁이는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여당은 제대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야당은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성용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거대 양당 대전 지역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총선은 현 정부가 아닌 21대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돌아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그동안 거대 야당의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며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현안과 지역 프로젝트를 힘있게, 속도감 있게 하고자 원하신다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몰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총선 사전투표율은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증거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심판하는데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 지역 공약을 실현하고 민주당과 협력하며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한데 모여 필승 의지를 다진 양당 후보들은 지역구로 돌아가 곳곳을 돌며 표심 몰이에 나섰고 군소정당 후보들도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책과 공약 대결보다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설 경쟁에 매몰됐다는 비판 속에 앞으로 4년 국회의 얼굴을 결정할 유권자의 최종 선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본투표를 앞두고 지역의 1,198곳의 투표소에서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본투표는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2대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소마다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설치된 투표소는 모두 1,198곳, 지역별로는 대전 362곳, 세종 85곳, 충남 751곳입니다. 개표소에서도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들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투표지 분류기를 시연하며 최종 점검을 진행합니다. 역대 선거마다 부정투표 등 의혹이 나온 만큼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 절차를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표를 위해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내일 본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참여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소는 각 세대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받지만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전 중구와 당진, 청양 등 7곳은 투표용지가 3장입니다. 1인 1표 원칙에 따라 잘못 찍어도 투표용지는 교환되지 않고 인장이 번져도 정당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인증하는 사진은 무조건 투표소 밖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나타내거나 후보자 벽보 앞에서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분류된 투표지를 사람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부활하면서 개표 마감 시간이 기존보다 2~3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서산과 홍성, 예산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40대 쌍둥이 엄마이자 무용수인 장희재 씨가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부모님 댁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7살 쌍둥이 엄마이자 무용수인 43살 장희재 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깨어날 가망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에 가족들은 일주일의 고민 끝에 폐와 간, 신장 2개를 4명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우리 딸 장기 가지고 살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기분으로 앞으로 살 거니까 그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되죠. 지난달 기준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사상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처럼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자는 수년째 400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 평균 8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국내 장기 기증 희망자마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인데 15만 명에 육박했던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면서 지난해에는 겨우 8만 3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기증에 대한 보호와 예우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생명 나눔 희망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분하고 기증자 가족분들하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시면서 서로 이제 잘 살고 있다. 이제 마음 위안을 해드리기 위한. 아직까지 정서적인 거부감도 적지 않은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동아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태안에서는 봄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어 항포구마다 활력이 넘칩니다.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 수확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알이 꽉 찬 꽃게가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통발 어선과 안강망 어선들이 항구로 모여듭니다. 어선마다 살아있는 활꽃게가 한가득 실려옵니다. 어민들은 올해 특히 수온이 높아지면서 알을 품은 암꽃게가 풍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꽃게 잡이 몇 년째 하는데 오리가 제일 많이 잡히는 것 같아. 그 꽃게가 알차가지고 알도 빨리 꽉 차고 빨간하고. 만선을 이룬 꽃게잡이 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별 작업을 하는 위판장은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평소보다 물량이 2배가량 늘면서 선주들이 2-3시간 이상 납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크기별로 분류된 꽃게들은 수조에 옮겨지고 곧바로 경매에 붙여집니다. 하루 동안 경매에 붙여진 꽃게는 20여 톤, 8톤에서 10톤 수준인 평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확량이 늘면서 꽃게 경매 가격은 1kg에 10,000원에서 3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내렸습니다.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어제는 14톤 정도 들어왔고 이제 오늘은 20톤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이 꽉 찬 봄꽃게는 금어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큰 불로 소실된 서천 특화시장 수산물동이 오는 25일 임시상설시장에서 다시 운영됩니다. 임시상설시장은 기존 특화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2,700제곱미터 규모의 막 구조 공간과 1,500여 제곱미터의 모듈러 등으로 설치됐으며 현재 내부 설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임시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장일인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해마다 빼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학생들이 내로라 하는 기업들과 경쟁에 이룬 성과인데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장원 기자입니다. 대나무통 모습에 4바퀴가 달린 모듈 이동 차량. 공기를 빼 접고 다니다 공기를 넣으면 창틀 길이가 조절되고 에어쿠션이 작동돼 차량이 늘어납니다.
알루미늄과 탄성 튜브 소재로 만들어진 전기차로 4단계 자율주행도 가능합니다. 공기방울의 가벼움과 대나무의 우아함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카이스트 학생들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어워드에서 주문형 대중교통 분야 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음새 부분이 굉장히 예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그대로 이 모빌리티에 적용을 시키면 한국적인 미를 살릴 수 있겠다. 증강현실 기반의 연극을 통해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디지털 장치와 충동구매 방지를 해주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주식 초보자의 투자를 돕는 핀테크 서비스도 수상작에 올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카이스트 학생들이 수상한 IF 디자인상은 22개에 이릅니다. 가상현실, 모빌리티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이 두드러졌고요. 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에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디자인팀이 일반 기업 경쟁 부문에 참가해 다수의 상을 받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춘 창의적인 디자인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지난해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한 정부 출연연 주말 개방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지난해 5곳에서 올해는 8곳으로 늘어납니다. 주말 개방 프로그램은 이번 달 한국천문연구원을 시작으로 다음 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홍보관과 연구시설 관람, 과학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여는 등 오는 21일 과학의 날을 전후해 다양한 과학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아산시 권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내부 120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영업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단층짜리 음식점 건물 외부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속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의 이입 혐의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134km 속도로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이송 환자 1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입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비원 A씨는 60대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10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